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진단을 해볼게요. 전화 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I 테크놀로지, 네. 그거 제가 21년도 네. 5월 달에 네. 16만 원에 그 10%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꽤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 25만 원 갈 때 왜 안 파셨어요? 16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까지 갔던 네. 것 같아요, 그게. 그, 5월 달에 산 건데, 그게. 네. 그래서 2021년 5월 달이면 그 이후에 주가가 막 올라서 수익 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안 파셨네요. 네네, 그냥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예. 지금 주가가 작년에 많이 밀려서 속상하셨겠어요. 네, 조금 그랬습니다. 그럼 비중이 그래도 10%니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좀 비전을 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빠질 네네. 만큼 빠졌으니 이제 좀 뭔가 좀 수습을 해볼까라는 의지가 생기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 종목이 수익 날 때도 있었는데 혹시 마음속에 목표 주가가 원래 있으셨어요? 목표 주가는 없고 그냥 갖고 갈 때까지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네. 됐거든요. 네. 그때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몰라서 저희가 그럼 도와드릴게요. 끊지 네네. 마시고요. 저희 상담하는 동안에 잘 들으셨다가 궁금하신 사항 또 잠시 후에 질문해 주세요. 네네. 예,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수익 구간이 있기도 했지만은 일단은 좀 꾸준히 가져가다 보니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 지금은 크게 좀 손실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다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예, SKI 테크놀로지 실적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 전환을 했고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적자.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적자 전환해가지고 계속 적자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흑자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텐데 흑자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지금 자꾸 내년도라고 하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빨리 흑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 좀 느려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일단 바닥은 잡은 듯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분리막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익이 좀 날 만한 사업 쪽으로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쪽에 대한 고객사들이 지금 영업이 살짝 좀 부진하면서 이 회사도 지금 뭔가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시권에 들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 수요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기차 쪽 시장도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기대보다는 좀 더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기댈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방은 좀 잡히지 않았는가, 뭔가 이런 부분은 있어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본전가까지 가는 거는 이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고, 일단 거기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과연 어느 정도나 올라왔을 적에 손실을 좀 줄여가면서 빠져나오는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손실을 줄여가지고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속도감 있게 그러면은 손실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도감 있게 올라오지 못할 거라면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정도에서 빠져나오면 적당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기다리실 수 있다면은 8만 원까지 아마 저는 올해 목표가라고 봐요. 8만 원이. 이 정도까지는 올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여기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아니고요. 첫 번째 안은 뭐냐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70%, 한 70% 정도 지금 손실이 나 계시거든요.
10%를 가지고 한 10% 손실이 나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모멘텀이 시장에서 받을 수 없는 종목이라면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에 다 빠져 있어요. 모든 종목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그 현금으로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생각을 해서 그게 첫 번째 아니고요. 이제 하지만 주식을 해보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또 이 종목을 팔고 나서 다른 종목 찾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다. 또 파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 안으로는 8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손실을 확정 짓고 나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지를 드린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그러면 조금 올해는 비전이 크게 없다는 얘기네요. 올해 목표치를 8만 원으로 주셨는데, 네네네. 네. 그러면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추가 매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속도감 있게 반등이 나오지 못할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안 낮추는 거 된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또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춰도 평단가까지도 또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낮춰도.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그래도 10%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손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SK 아이테크놀로지 나왔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거기에서 좀 추가로 매수를 하면, 그러니까 일명 물타기를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접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계시는데 막상 이게 내 상황이 되면은 결단이 쉽지 않죠. 수익이 있더라도 사람이 뭔가 욕심이 더 생기니까 더 들고 있고 싶고, 그리고 손실을 확정 짓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고민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저희 전화 상담 해봤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나요? 조수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임준현님, 종목명 롯데케미칼이네요. 네, 매수가 20만 원에 보유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네, 임준현님 유증을 받으셨나봐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종가부터 체크해보면 롯데케미칼 오늘 17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일정 체크해보면 지난달에 신주 인수권 청약이 있었고요. 이번 달에는 구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신주를 받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된 뉴스 체크해보면 이번 달 롯데케미칼이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3 참가 소식도 있는데요. 전망이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관해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롯데케미칼은 제가 10만 원 정도 반등 시에 사실은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화학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 침체 구간에 접어들 텐데 올해 화학주들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이고요. 롯데케미칼도 물론 롯데케미칼에 이제 동박 쪽에 진출을 했고 뭐 분리막 사업이라든가 이차전지 사업 쪽으로 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동박 쪽은 뭐 일진머티리얼즈의 매출이 좀 잡히긴 하겠지만은 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 기간이고 이제 실제 매출이 이익이 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화학 부분이 올해 뭐 엄청나게 급한 반등이 나올 것인가 경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 쪽에서 소비가 다시 일어나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부분도 저는 확실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차전지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방은 지지를 해줄 거다 보지만 하지만 화학 업종에 대한 불안감, 그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은 상방을 또 막고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제일 이제 문제인데 올해 적자 전환을 했고 과연 그러면 올해 상반기
과연 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화학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중동 쪽에 계속해 가지고 화학 플랜트들이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 강도는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과연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2차 전지 쪽에 투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30%시니까 이번에 나왔던 고점 부분 18만 한 3천 원, 18만 3, 4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조금 올라오면은 저는 한 10% 정도만 남기고 20%는 좀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 정도는 가지고 많이 보면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만 5천 원 부근, 18만 3, 4천 원 부근에서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일명 경기주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30% 비중 가운데서 18만 3천 원, 18만 4천 원 이 정도 반등 나오면은 일정 부분 3분의 2 정도 현금화 해주시고요. 나머지 10%는 원금 근처까지 갔을 때 좀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롯데케미칼 좀 스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파는 전략으로 꼭 손실 만회하시고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좀 봐드렸고요. 요즘에 2차전지 얘기 나오고 하니까 또 관심 많으실 거예요. 임준현님의 종목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키장 얘기가 나오길래 겨울이라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스키장 슬로프에 또 비유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부디 이 스키장보다는 등산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많았으면 합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조소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상장군 최님 종목 현대약품 가고 계시네요. 매수가 4,835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박아나님 미모가 열의를 하시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댓글창 활발하게 남겨주신 분인데요. 네, 오늘 종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약품 4,5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제약주들이 중국발 감기약 사재기 소식에 좀 수혜를 받다가 오늘 좀 주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한 전망 한번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현대약품은 뭐 이제 요즘 움직이고 있던 중국 쪽에 이제 감기약 관련 뭐 원료의약품 이런 쪽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예, 그쪽 모멘텀은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정도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에 뭐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슈들 10월 달에 또 한 번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들썩였는데 큰 반등은 지금 못 하고 있고 옆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약품도 결국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제 뭐 그 주가를 좀 되돌림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약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제약 쪽에 투자를 할 때 바이오제 그 사실 이제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어떤 미래 가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대약품 쪽에는 그런 어떤 그 R&D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크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미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약물 같은 것들, 기존에 있던 치료제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뭐 그 생산을 좀 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R&D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주가가 움직일 만한 일이 있을까? 하키 모멘텀 같은 것들도 크게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약품자가 붙었기 때문에 제약사로라면은 이제 실적으로 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실적 나오긴 했지만 85억입니다. 3분기까지. 시총은 1,490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실적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바이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썩 적당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이번에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방은 이제 다져질 것 같고요. 시장 때문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종목은 좀 매도를 하시고, 바이오 쪽에 하시려면은 임상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거나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한 종목들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본전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 그래도 좀 근래 들어서 들어가셨던 건지 다른 종목 대비로는 손실이 많이 크신 편은 아니세요. 물론 작은 손실, 큰 손실이 없지만 손실은 모두 다 뼈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원금 회복 부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현대약품 이렇게 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상장군 최님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게시판에 진단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셔도 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도 받습니다.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즉석에서 또 신기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AD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 얼마세요? 23,300원, 네, 비중은요? 25%. 시청자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그쵸? 네. 아이고, 이 종목을 어떻게 고르게 되셨어요? 뭐 파운드리 쪽을 생각하고 했는데 아, 예, 네. 3만 원 뭐 한 달에서 네. 그런데 주가가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여유 있으세요? 급한 자금은 아니시고요. 뭐 최대한 빨리 나오면 빨리 좋긴 나오고 한데, 싶으시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을 여러모로 열어두고 좀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끊지 네. 마세요. 네. 예. AD 테크놀로지입니다. 2만 원대 초반에 사셔가지고 비중이 25%. 지금 12,000원 구간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신저가 종목이 500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서 한 종목이에요. AD 테크놀로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로 등록이 되어 있는 팹리스입니다. 이제 팹리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를 주로 하고 있고요. 뭐 퀄컴처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있는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이 있어요. 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진 회사가 AD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그 영업을 두 가지로 합니다. 자기네들이 영업을 받아가지고 완전 턴키로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해서 그리고 생산까지 해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턴키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영업을 해서 이 회사한테 설계를 맡기면은 그걸 설계를 해주고 요까지 딱 하는 이제 설계 영업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가 아니었고 TSMC의 디자인 하우스였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경험이 많냐면은 턴키로 영업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납품한 이런 경험을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AD 테크놀로지하고 뭐 가온칩스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앞으로의 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쪽을 포기를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키울 거고 또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그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들은 확고하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그 디자인 인력 그 규모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그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커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상당히 좀 믿고 맡기는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인력을 굉장히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디자인 설계 회사들이 인력 충원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제조업하는 회사들로 치면은 증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력을 투자를 했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감이 많아질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인력 투자를 많이 한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평택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까지 파운드리 공장들은 계속 증설을 하고 영업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쪽에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전망이 좀 밝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지금 투자하는 기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산업 부진, 또 이제 앞으로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정도까지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산업이 뭐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그래서 뭐 주가도 에이테크놀로지 주가도 그렇게 뭐 크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선반영한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 해서 이제 뭐 하방은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제 올해까지 보유하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19만 원 땅까지, 19,000원 땅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19,000원 땅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때는 막 이제 상승이 막 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팔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어차피 물린 김에 25%시면은 비중도 적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물린 김에 저는 이제 좀 중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2만 원도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8,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요, 팔지 마시고 그때 올라오는 그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AD 테크놀로지의 뭐 개별 종목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저는 이 종목은 한 2, 3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3만 원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하는 이제 목표치가 상당히 좀 크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적어도 18,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시죠, 시청자님?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요, 뭐. 네, 알겠습니다. 시간 투자하면은 그래도 또 내실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 잘 마무리 지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저도 자율주행 관련된 주로 지금 묶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쪽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 이슈 있을 때마다 같이 거론이 좀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이 종목이 자율주행하고 동행성이 큰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쪽 테마로 좀 묶였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이슈로 올라간다면은 단기 매도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상담해봤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알아봤고요. 2만 원대 초반에 사셨는데 중기 보유한다면은 2만 원대까지,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내용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예전에도 느낀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시야가 넓으세요. 국내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까지 좀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네요. 그리고 보니까 종목 올려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좀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 진단도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에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실제 상황 필명 쓰시는 분께서 엑세스바이오를 신청해 주셨어요. 엑세스바이오를 14,4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는데, 이 엑세스바이오도 진단키트 얘기 나올 때 코로나 얘기 한창일 때는 많이 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닷새 연속된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손실이 약간씩 커지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이제 그 바이오 쪽이니까 뭔가 그 R&D 쪽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이오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심리 개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62,900원이 이제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되돌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1,950원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로 굉장히 강하게 엮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불리하다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졌다 할지라도 코로나 전에가 5,000원대였거든요. 근데 5,000원대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6만 원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빠진다 했는데도 10,000원 위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뭔가 R&D 모멘텀이 있고 또 이제 뭐 임상과 관련된 뭐 뭔가가 지금 임상이 뭐 2상, 3상 들어갔다 이래야지
아마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가가 위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여의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면 자꾸 매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억세스바이오의 앞으로의 뭔가가 좀 그 R&D가 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억세스바이오가 사실 지금 뭐 미국 국방부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실적이 진짜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이제 것들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12월 16일 날 뭐 주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잠깐 올랐는데, 근데 다시 또 15,000원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힘에 좀 붙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건들이 하방은 지지를 하지만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은 좀 억세스바이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그렇게 크게 R&D가 막 부각되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어쨌든 1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14,000원에서 본전가 사이에서 일단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전가 부근까지는 그래도 또 반등이 나오면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거기서 좀 정리하고 나오자.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서 나오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실제 상황님의 종목 엑세스바이오였습니다. 앞에 AD테크놀로지에서 오늘 50주 신저가 종목이 5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유난히 속 썩이는 종목이 있으시죠? 지금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분 가운데서 TSE를 올려주셨어요. 제갈공명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신저가입니다. 34,000원. 일단은 좀 종가를 기록했는데 제갈공명님의 매수가가 5만 원대입니다. 53,300원에 비중 15%. 시간 투자 좀 하면은 본전 탈출이 가능할까요?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예상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향후의 전망, 전략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TSE는 사실 그 올해에 이제 반도체 업황만 조금 어느 정도만 뭐 지켜줬다 하면은 그러면 괜찮았을 종목이에요, 사실은. 5만 원 밑으로 빠진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투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빠졌고, 이 회사는 이제 뭐 OLED나 반도체 쪽에 이제 검사 장비 쪽인데 뭐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굉장히 좋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 16% 그리고 이익이 이제 23% 이제 올랐습니다. 1년 선행 PER이 지금 5배 수준.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5배, 요즘에 이제 그 정도예요, 보통.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반도체 쪽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은 또 뭐 한 12배, 13배까지는 또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이 회사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업황 개선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업황 개선이 된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또 얼마까지 빠질 거냐. 이것도 이제 또 문제예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과연 얼마까지 빠질 거냐. 그러니까 내가 중기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 입장이시라면 지금 얼마까지 빠지느냐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빠지느냐를 문제시하려면은 그거는 중기 투자가 아닌 거죠. 그 중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까지 빠질까는 일단은 그럼 제껴두고요. 그럼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 언제쯤 오를 수 있느냐 이걸 본다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가지고 2분기 업황 바닥설을 저는 굉장히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2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은 업황은 좀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뭐 그 상당히 좀 신뢰감 있는 그런 전망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주가 바닥은 그럼 언제일 거냐? 2분기 업황 바닥이라면은 주가 바닥은 1분기 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한 3월이나 뭐 이 정도 되면 주가 바닥은 나오지 않을까. 반도체 쪽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TSE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다 굉장히 많이 빠져서 사실은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이 됐다고 얘기해도 심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TSE도 제 생각에 뭐 3만 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아마 이제 3만 원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3만 원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방에 엄청난 뭐 2만 5천 원까지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많이 내려가면은 그 사이에서 바닥을 잡고 한참 동안 좀 횡보를 하다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업황 회복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바닥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종목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탄력 있게 올라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5만 원까지를 올해의 뭐 3분기 정도까지 목표가를 일단 한번 보세요. 그리고 5만 원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뭔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가 좀 바뀌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팔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떤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더 가져가실지를 결정을 하시고, 저는 이 종목은 사실은 중기 목표가를 드린다면 8만 원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괜찮다. 하지만 업황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1차 확인이 필요한 가격대는 5만 원대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 종목도 그랬고 결국엔 중기 투자하면 본전에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내실 있는 종목군들인데 요즘 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반도체 업황에 발목이 잡힌 종목군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 장 이런 종목군들 신청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TSE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차피 중기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손실 구간에 있는 거 하루하루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좀 덮어두셨다가 이 종목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일단은 좀 믿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네요. 그래서 TSE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조금은 다른 업황의 종목. 오늘은 좀 가뿐한 종목, 뭐 엔터라든지 콘텐츠 이쪽도 잘 갔죠. 한번 유통주 볼까요? 유통주. 오늘 여행주들도 좀 잘 가고 그러던데 현대백화점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현대백화점 매수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6,000원이고요. 비중이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박스 대탈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역시 손실 구간이시기는 한데 15%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대백화점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대백화점은 분명히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중국발 모멘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거라는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6만 원 단을 위쪽으로 이제 한번 뚫었었죠. 12월 28일 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입국자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이제 뭐 검사를 좀 강화한다 이런 소식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저는 중국의 확진자가 2억 명이 늘었을 거라는 이거 뭐 추산입니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있던데, 저는 중국의 확진자가 한 8억 명까지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까지 늘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섰을 적에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될 겁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이제 방치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확산이 되고 빨리 면역이 생기자. 그리고 사망자들 많이 나오는 거는 정부에서 감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라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통제를,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은 빨리 확산됐다가 빨리 면역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구간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 또 중국의 재가동이 분명히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는 국면에서 하방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수, 입국자 수도 저는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당장에는 2월 28일 날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PCR 검사를 강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입국자 수는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면세점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냐면 제도가 일단 입국한 이후에 PCR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입국이 돼요. 입국이 되면서 면세점들 또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업체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입국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움직인다 할지라도 저는 1월 중순만 넘어가도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까지 실적도 뭐 상승을 했어요. 매출액이 38% 그리고 영업이익 48%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적에 PER 한 5배 수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된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저는 본전가까지는 온다 보고 있고요. 본전가까지 왔을 적에 그때 중국 이슈가 더 붙는다면은 저는 7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본전가까지 왔을 적에 한 6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이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67,000원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에 대해서 타진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스대 탈출님, 매수가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는 회복이 일단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시점에 다시 좀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꼭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 중국발 모멘텀 보고 이런 종목은 손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빠르게 전화 한 통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상하프론테크요. 상하프론테크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저기 45,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12%. 45,000원에 비중이 12% 맞으세요? 네, 네네. 아, 이 종목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뭔가 네. 주식 투자도 빨리빨리 이렇게 막 단기 투자 안 하시고 진드간이 이렇게 좀 가져오시는 성향이실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네. 말씀을 너무 차분차분하게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종목 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예,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로 되어 있죠. 이 회사에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 멤브레인 쪽이 이제 수소 차에도 쓰이고요. 또 수소 연료전지 쪽에도 쓰여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현대차 쪽에서 지금 수소차 개발을 일단 지금 중단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지금 연료전지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수소 쪽으로 수소 청정 에너지 사업 쪽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그 법률이 이제 그 가동이 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SK라든가 또 한화라든가 두산퓨얼셀이라든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수소 쪽의 모멘텀이 올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료전지 쪽이 그래요. 근데 수소차 쪽에는 조금 암울합니다. 사실은 수소차는 현대차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현대차 쪽에서 지난번에 중단한 이후로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하프론테크의 멤브레인이 현대차 수소차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연료전지 쪽에만 들어가는 거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만약에 수소 관련주들 움직인다면 상하프론테크도 같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 수소 관련주들은 올해에 적어도 한 번은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 그 모멘텀을 받을 때 상하프론테크도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그 멤브레인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가는 많이 빠져서 하방 지지는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를 한번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물론 그게 언제 움직일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보고 있고 이 종목은 한번 움직이면은 적어도 3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봐요. 하지만 그 이상 또 기다리기에는 조금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이상 기다리는 건 조금은 좀 너무 기대치가 높을 것 같고요. 한 33,000원 정도, 3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조금 물을 타도 되나요? 조금 더 사도?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 예, 어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하지 이 종목은. 네. 네. 시청자님 좀 기다려 보시면 반등이 그래도 일정 부분 나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상하프론테크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종목군들을 쭉 봤는데 사실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요즘 장이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계좌 한 번씩 펼쳐보시면서 나는 왜 이러지?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이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시장이 지금 좋은 종목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시장이 아니어가지고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면은 또 이 종목군들이 수익 내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날들이 올 겁니다. 내일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관망입니다. 전망. 예. 일단 오늘 뭐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거는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요, 요런 봉들, 아랫꼬리가 많이 막 빠지다가 아랫꼬리 이렇게 달리는 봉들, 코스피는 음봉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양봉이에요. 요런 봉들을 보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요런 봉이 한 번씩 나오면은 시장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다 브레이크 봉들이거든요. 이제 브레이크 봉이 걸렸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한번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보기성으로 또 아마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든지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하다가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말에 있는 고용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고용지표가 지금 연준 쪽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고용이고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상품 쪽이 아니라 서비스 쪽이 굉장히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좀 꺾여야 됩니다. 고용이 꺾이는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한번 오를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다시 뭐 다음 주면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고용이 꺾인다는 신호가 아니라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느냐 고용이 꺾이기를 그러면은 기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 내내 눈치 보기성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고용 보고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계속해 가지고 관망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요즘 장이 참 아이러니하죠. 고용이 안 좋아질 것을 오히려 더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지표 좋다면 시장이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당분간은 이 부분 확인할 때까지는 관망 전략 펼치자. 신규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님이 이 시간은 종목 진단만 좀 해주셨는데 시장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장에서 좀 살아남지 수익 내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신기수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저녁 7시 신기반기 수익의 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좀 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시장에 봄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변함없이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